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6일 매일 아침 고사성어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초한전 마지막 이야기 꼭지고요. 오늘은 어제의 한신의 이야기에서 더 나아가 또 다른 한신의 이야기 다다익선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마 다다익선은 이야기는 모르더라도 뜻은 아는 친구들도 많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다다익선. 자,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라는 뜻입니다. 한신이 자신의 재능을 뽐내며 한 말입니다. 어느 날 유방이 한신과 여러 장수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항우와의 싸움이 끝난 뒤죠. 유방은 장수들의 능력을 한신과 나누다가 문득 자신의 능력이 궁금해졌습니다. 나는 어느 정도 병사를 거느릴 만한가? 폐하께서는 10만 정도가 적당하십니다. 그럼 그대는?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 무슨 뜻이겠어요? 얼마나 많은 군대를 거느릴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은 병사를 거느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장수로서의 능력을 평가하는 말이기도 하겠죠. 한신의 말은 한신 자신이 장수로서의 능력은 더 낫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유방이 묻죠. 그런데 어째 내 밑에 있게 되었는가? 폐하께서는 병사를 거느리는 데는 신만 못하나 장수를 거느리시는 데는 신보다 뛰어납니다. 이런 까닭에 신이 폐하를 따르는 것입니다. 절묘한 대답이죠. 병사들을 거느리는 것은 내가 더 잘합니다. 그러나 장수들을 거느리는 것에는 다른 능력이 필요한데 거기에는 폐하께서 더 빼어나십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천하를 평정하고 어느 날 또 유방이 장수들과 함께 술자리를 벌이며 물어본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항우를 꺾을 수 있었는가? 공들의 생각을 이야기해보라. 저마다 유방을 향한 칭찬들이 이어지죠. 이게 좋아서 이걸 잘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자, 근데 유방의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아니다. 장막 안에서 계책을 세워 천리 밖의 승리를 결정짓는 일은 내가 장량만 못하다.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이끌며 군량을 끊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내가 소화만 못하다. 싸우면 반드시 이기고 공격하면 반드시 빼앗는 일은 내가 한신만 못하다. 이 셋을 거느리고 있었기에 천하를 얻을 수 있었다. 항우에게는 범증 한 사람만 있었지만 그마저도 제대로 쓰지 못해 나에게 패하고 말았다. 유방의 이 말. 나는 그보다 이것이 못하고 이것이 못하고 이것이 못하고. 여기서 삼부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즉 유방은 책략에서는 장량보다, 행정에서는 소화보다, 전쟁에서는 한신보다 못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죠. 이 셋을 거느릴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능력을 꿰뚫어 보고 그를 들어 쓸 줄 알았던 거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혼자라면 유방은 결코 항우를 꺾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유방은 혼자가 아니었고 바로 그 점이 항우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런 면에서 다다익선 한번 써보죠. 본래는 한신이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평가하며 나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방도 그 스스로 자신의 장수로서의 능력이 한신에 미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겠죠. 익선. 다는 많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수가 많은 걸 우리는 다수. 그 다음 다량. 그쵸? 여러분 많이 쓰는 표현이죠. 익은 더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더 가져오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이 익자를 써요. 좋은 건 이익. 선자는 좋다는 뜻입니다. 좋다. 그래서 좋은 행동을 선행이라고 하죠. 잘 한번 써보죠. 다다익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기라는 책에 항우와 유방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항우가 멋있습니다. 유방이 참 못나 보이고 항우가 참 대단해 보이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다시 한번 유방을 보게 되면 유방 나름의 굉장한 장점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자신에 대한 능력보다는 뭐 그의 친구라고 할 수도 있고 동료라고도 할 수 있고 신하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들의 능력을 믿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영웅이 있는 거죠. 역발산 기계세. 평범한 사람들은 아득히 뛰어넘는 그런 대단한 능력의 항우가 있고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뭐가 뛰어난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평범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곁에 정말 최고의 사람들을 둘 수 있는 유방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역사에서는 유방이 결국은 승리하고 말았네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항우와 유방의 싸움은 누가 진정한 영웅인가? 라기보다는 영웅 가운데도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그게 다른 두 영웅이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고 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또 유방의 이야기는 과연 사람의 능력 가운데 어떤 능력이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또 다른 능력을 우리가 좀 고민하게 만드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나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분야에서 아주 빼어난 능력을 갖는 건 중요하죠. 근데 혹시라도 내가 어느 분야에서 원하는 만큼 빼어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과 친구가 되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더 그게 중요한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자, 다 썼다면 선자를 한번 생각해 보죠. 선은 여러분들이 이 선자를 착하다는 뜻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원래는 좋다는 뜻입니다. 좋다, 훌륭하다, 착하다. 선자가 들어간 말이 뭐가 있을까요? 좋거나 나쁘거나, 우리가 이제 그걸 착하거나 악하거나 그래서 선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가장 좋은 걸 뭐라고 하냐면 최선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선자는 오늘날에는 착하다. 그래서 뭐가 있을까요? 선자가 들어간 게 선행. 갑자기 또 떠오르진 않는데요. 근데 이제 좋다는 뜻이 있다는 점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선악이라고 하는 글자로 요 두 글자가 서로 대비되고 있죠. 자, 이어지는 다른 표현들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삼부력. 세 가지 못난 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삼부려라고 하는 유방의 이야기를 통해
거꾸로 가장 필요한 능력이 무엇일까를 고민할 수 있죠. 삼불여. 그 다음 표현은 용인술입니다. 사람을 들어쓰는 능력을 말합니다. 유방은 사람의 능력을 잘 파악할 뿐더러 각자에게 알맞은 일을 맡겼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소하에게, 장량에게, 한신에게 다른 일을 맡겼고 그들은 각각의 분야에서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덕분에 한신을 꺾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표현은 장안입니다. 도시 이름이죠. 오래도록 평안하다라는 뜻의 이 도시는 유방이 세웠던 한나라의 수도입니다. 유방은 한나라 황제가 된 이후 장안에 궁궐을 짓고 장락궁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래도록 평안하고 즐거운 시대가 가기를 바랐던 거고요. 결론을 이야기하면 유방이 세웠던 한나라는 중국 역사에서 가장 길고 가장 오래도록 강하고 평안한 나라로 지금까지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장안과 장락궁의 꿈이 허튼 것은 아니었죠. 무려 400년 가까이 갑니다. 삼불여. 삼은 셋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3355 사람들이 드문드문 끼리끼리 모여 있을 때 우리는 3355라는 표현을 씁니다. 불자는 뭐뭐하지 않는다. 그래서 불평불만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겠죠. 뭔가 흡족스럽지 않고 뭔가 마땅치 않을 때 불평불만이라고 합니다. 여자는 뭐뭐와 같다라는 의미의 글자인데요. 그래서 예전과 같은 걸 여전하다라고 하죠. 여전 할 때 여자입니다. 용인술. 용자는 쓰다는 뜻인데 사람을 쓰는 것도 이 용자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책 같은 거 보면 사람들의 어떤 능력을 잘 알아보고 그를 자신의 곁에 두는 걸 등용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을 쓰는 걸, 물론 물건을 쓰는 것도 이 용자를 씁니다. 용인, 사람을 쓰는 거고요. 여기 인걸이라는 표현을 제가 갖고 왔는데, 네, 인걸. 인걸은 바로 요 삼불여의 이야기에서 나왔던 표현입니다. 소하, 장량, 한신을 인걸이라고 유방은 평가를 했거든요. 이 말이 좀 재밌어요. 나는 인걸을 내 곁에 두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인걸을 옆에 두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유방은 어떠한 사람이라는 뜻이야? 라는 질문이 들죠. 천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술은 기술, 어떤 능력을 말하죠. 다양한 술이 있습니다. 장자는 오래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래 길게 느리는 걸 연장이라고 합니다. 안자는 평안하다. 장안은 오래도록 길게 평안하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유방이 세웠던 장안은 이제 역사책을 읽어보면 진나라의 수도가 함양입니다. 근데 이 장안과 함양이 가까워요. 그래서 거의 그냥 하나로 보통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이 장안의 이름은 장안은 한나라의 수도였고요. 이후 당나라의 수도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당나라도 굉장히 강한 나라거든요. 역사 공부할 때 당나라 나오죠. 근데 이 장안은 나중에 이름을 바꿉니다. 서안으로 이름을 바꿔요. 오늘날 중국어로는 시안이라고 합니다. 아직 저는 시안에 몇 번 갔는데 아직
이 한나라 이제 유적들은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언제 한번 다시 시안에 가면 한나라 이제 황제들의 무덤이나 혹은 그런 유물들을 좀 보고 오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몇 번 갔는데 한나라 유물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진시황 보느라고. 그 여기 장안 가면 시안 가면 진시황 무덤 있거든요. 병마용이라고. 그래서 그거 보느냐고 한나라 유적들은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갔으면 알려주세요. 삼부령, 용인술, 그리고 장안까지. 자, 참고로 이번 주가 이제 우리 매일 아침 방학 기간 동안 고사성어를 익히는 거루는 4주째고요.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네, 저는 다음 주면 이제 와 끝났다 막 이러면서 다음 주는 삼국지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용자는 쓰다는 뜻입니다. 용자가 들어가는 단어 뭐 있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용자가 들어간 단어. 뭐 우리가 뭔가를 쓴다라고 했을 때 꼭 그쵸? 사용. 사람만 아니라 물건도 이야기하잖아요. 뭐 사용과 비슷한 뜻. 이용하다. 그쵸? 또 뭐가 있겠습니까? 활용하다. 그쵸? 그래서 용자는 쓴다는 뜻으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한편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로운 다양한 도움을 주는 물건을 뭐라고 하냐면 용품. 그쵸?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초안 전 맥락에서는 네, 쓴다라고 했을 때 그 쓰는 것이 사람을 쓰는 걸 이야기하죠. 조금은 어려운 표현인데요. 그래서 사람을 쓴다고 했을 때는 등용이 있고요. 근데 오늘날에는 등용이란 말 쓰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럼 뭐라고 쓸까요? 회사에서 인재를, 회사에서 이제 필요한 사람을 쓴다고 했을 때 유용도 물건을 쓸 때 쓰는 표현이죠. 사람을 어떻게 한다, 무슨 용한다라는 표현을 쓰냐. 인용한다 했을 때는 보통 글 쓸 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끌어다 쓸 때 이 인자는 끌어다 쓴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뭐 한다라고 하느냐? 기업이나 회사에서는 채용한다라고 하죠. 등용은 들다는 뜻이고요. 채용은 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채용한다라고 하죠. 이 용자는요 진짜 많이 써요. 네, 나쁜 뜻도 한번 알려줄까요? 이제 우리가 회사 같은 데서는 사람을 채용하고 옛날에 임금들은 사람을 등용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데 그 사람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특히 나라에서 데려가 쓰는 거가 있습니다. 어떻게 쓰느냐? 너 저기 가서 군대 해. 너 저기 가서 이거 일해. 그걸 뭐라고 할까요? 국가가 뭐 국민들을 데려가서 일시키는 걸 뭐라고 하냐면 징용이라고 합니다. 뭔가 징용은 뭔가 기분이 안 좋죠. 그죠?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쓸 때는 등용도 있지만 채용, 징용 느낌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글자를 가지고도 다양한 단어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때 그 의미들이 어떻게 다른지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표현들을 또 써보죠. 첫 번째 표현은 통솔입니다. 무리를 거느린다는 뜻이죠. 유방은 병사를 통솔하는 데는 한심보다는 못해요. 그렇지만 장수를 통솔하는 데는
빼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 다음은 적재적소. 재능에 따라 알맞은 자리에 쓴다라는 뜻입니다. 유방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두어서 각각에게 일을 맡기죠. 마지막으로 한자. 유방의 한나라는 이 중국 문화의 뿌리를 이룹니다. 그래서 한자를 그대로 풀이하면 한나라의 글자라는 뜻이 되죠. 그만큼 한나라는 여러모로 지금까지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통솔. 통자가 거느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오늘날에도 중요하죠. 통솔력. 리더십이라고 우리는 이제 오늘날 흔히는 이야기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혹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능력. 지금도 중요하긴 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요즘에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활동들이 많이 늘어날 텐데, 그러니까 소모임 활동 같은 걸 해보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중학교 같은 데서는 그걸 이제 수행 평가로 합니다. 소모임 같은 걸 해보면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각각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팀을 이루는 경우가 있어요. 한 5명, 뭐 4명이 뭘 한다고 칩시다. 각각은 되게 잘해요. 근데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누군가가 그걸 조율하거나 이끌거나 책임질 사람이 없을 때 엉망이 되죠. 근데 예를 들면 또 다른 팀 같은 경우는 개별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을 수 있지만 누군가가 일사불란하게 사람들의 생각을 정리하고 방향을 잡고 착착착착 일을 추진하도록 이끈다면, 통솔한다면, 약간 이 통솔이란 말이 약간 강제한다는 느낌이 좀 있긴 하죠. 우리말에는. 뭐 리더로서 일을 한다면 이런 표현이 조금 더 좋긴 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훌륭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죠. 통자는 거느리다. 그래서 모든 걸 거느리는 최고의 권력자를 가리키는 말 가운데는 총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총통이 아니라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를 두고 있죠. 이 나라에 총통이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보통 총통은 권력의 크기를 비교하면 대통령보다 더 큰 권력을 갖고 있을 때 총통이라는 표현을 쓰죠. 솔자도 이끌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인솔한다는 표현은 들어봤죠? 보통은 선생님이 학생들을 인솔해서 다른 데로 데려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적재적소. 적자는 딱 맞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딱 맞는 걸 적당하다라고 하죠. 그리고 적절하다는 말도 씁니다. 근데 다시 이야기하지만 글자는요, 어떻게 쓰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과 적절은 유사하기는 한데 비슷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의미가 똑같느냐라고 하면 글쎄요. 저도 지금 머릿속이 복잡하긴 한데 적당과 적절은 똑같지는 않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게 원래는 다 맞는다는 뜻이에요. 적절, 적당이 다 맞다라는 뜻이지만 어느 때 적당이란 말을 쓰고 어느 때 적절이란 말을 쓰는지 이건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제자는 원래는 제목이란 뜻이에요. 나무 가운데 도구를 혹은 집을 만들 수 있는 나무를 이 제자를 쓰는데 사람도 인재라고 할 때 이 제자를 씁니다. 참고로 이 제자는 이 제자와 같이 쓰기도 합니다. 요 제자는 제주라는 뜻으로 더 많이 씁니다. 요 제자는 제목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고요. 적재적소의 소자는 자리. 그래서 우리가 무슨 소라고 어떤 장소에 많이 쓸 때가 있습니다. 보건소, 그렇죠? 장소할 때 이 소자를 씁니다. 정류소 써줄까요?
그렇죠? 소자를 많이 씁니다. 한자는 한나라의 한자입니다. 그렇죠? 한문, 한나라의 글자로 이루어진 글이 한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자를 익힐 뿐만 아니라 좀 짧지만 한문도 한 번쯤은 익혀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긴 글을 읽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아주 짧은 글이라도 한번 배워보면 또 한문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거든요. 자는 글자. 그래서 우리가 문자라는 표현을 쓰죠. 자, 통솔, 적재적소, 한자까지 잘 써보고요. 다 썼습니까? 소는 무엇 하는 장소,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공공장소 할 때도 이 장소가 들어가죠. 그거 알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화장실도 이 소자를 썼습니다. 들어봤나요? 지금은 화장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화장실이라는 표현을 잘 안 썼어요. 네, 변소. 느낌이 또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늘 말은 글자가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글자 갖고 있는 분명한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어떻게 쓰이는지가 더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죠? 오늘날 변소라는 말은 화장실이라는 느낌과 확 느낌이 다르잖아요. 또 소자가 들어간 게 뭐가 있을까요? 무엇을 하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학교 같은 데서 이 소자가 들어가는 걸 쓸 때도 있습니다. 소는 무엇을 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이 소자가 들어가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소. 거주하고 있는 바로 그 장소를 주소라고 하죠. 이제 우리가 이제 표현을 쓸 때 어떠한 장소를 할 때 잘 보면 무슨 소라고 붙은 데도 있고요. 무슨 장이라고 붙은 데도 있고 무슨 실이라고 붙은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 정류소라는 말도 쓰지만 정류장이라는 말도 쓰죠. 한편 휴게소라는 말도 있지만 휴게실이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소는 무엇을 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요거는 조금 교장소는 교장실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소자는 이제 쓰는데 마지막으로 그것만 생각해 보죠. 죄인들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죄인들을 가르치는 곳이란 뜻이에요. 교장소가 나와서 비슷한 감옥 말고 무슨 소라고 하죠. 물론 감옥은 가둬놓는 곳이란 뜻이고요.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교도소. 교도는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바르게 사람을 가르치는 곳. 자, 우리는 이제 4주차 벌써 20개의 꼭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오늘 금요일로 초안전 이야기가 끝납니다. 다음 주에는 유방의 한나라가 기원전 약 200년경에 기원전 약 200년경에 세워지고요. 기원 후 약 200년 정도까지 유방의 한나라가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씨의 한나라가 그만큼 오래 갔던 거예요. 약 400년을.
다음 시간에는 한나라가 흔들리면서 영웅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바로 삼국지 이야기를 꼭지로 또 다른 고사성어를 다음 주에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죠. 주말 잘 보내세요. 여러분 안녕.